자, 우리가 AI 전환, 그러니까 AX 프로젝트에 정말 야심차게 뛰어들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막상 실제 가치는 못 만들어내고 그냥 표류하게 될까요? 최첨단 기술을 도입했는데도 말이죠.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이유,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나머지 50%, 바로 조직 설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한마디. 그냥 옛날 방식이 더 편해요. 이게 현장에서 나오는 가장 솔직하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저항일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사람들은 익숙한 과거에 머물고 싶어 하죠.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경험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쵸? 정말 큰돈 들여서 AI 모델 만들고 막 멋진 대시보드도 갖다 놨는데 현장에서는 그냥 장식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과연 기술의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던 그 나머지 50%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AI 도입의 역설, 그 진짜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최고의 기술이 때로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 숫자 5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공적인 AX라는 게 기술 설계가 딱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전적으로 완전히 조직 설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나머지 절반을 그냥 잊어버리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이 화면이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을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왼쪽처럼 AI를 그냥 더 좋은 모델, 더 빠른 시스템 만드는 기술 문제로만 보면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성공하려면 오른쪽처럼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쓰게 만들고 도입,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성과, 또 이게 계속 유지되게 만드는 구조, 완벽한 조직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조직 설계를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해답은 바로 명확한 리더십, 성과 설계자의 등장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CXO, 최고 AI 전환 책임자입니다. CTO나 CIO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기술이 잘 돌아가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비즈니스의 성과, 딱 이 하나에만 집중하고 책임지는 역할인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CXO라고 해서 꼭 새로운 임원을 막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직함이 아닙니다. 이 AI 전환의 최종 성과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걸 명확히 하는 역할,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임원이 이 역할을 맡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CXO는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책임이 아주 명확해요. 먼저 성과지표를 딱 정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요. 부서 간에 막 부딪히는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필요한 자원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가망 없는 프로젝트다 싶으면 과감하게 스톱을 외치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성과의 유일한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AI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조직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방법입니다. 아마 IT, 정보기술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시스템 안정성을 책임지죠. 그런데 OT라는 말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우리말로는 운영기술인데요. 공장의 생산 라인이나 설비 같은 이런 물리적인 시스템을 직접 제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OT 부서의 최우선 과제는 딱 하나, 바로 생산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라인이 1초라도 멈추면 큰일 나는 거죠. 자, 보세요. IT는 안정성, OT는 연속성. 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가 꽝 하고 부딪히면서 AI 프로젝트가 그 사이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갈등을 풀려면 미리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해두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는 누가 주인인가? 모델 운영은 누가 책임지는가? 현장에 적용할 때 최종 승인 도장은 누가 찍는가? 심지어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 매뉴얼은 무엇인가? 이런 걸 미리 명확히 해둬야 AI가 두 부서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표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의사결정이 마비되는 걸 막고 프로젝트의 속도를 확 붙여주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 바로 RRR을 살펴보겠습니다. AI 프로젝트가 왜 실패하는지 보면 가장 흔한 이유가 이거예요. 누가 결정권자인가? 이게 불분명한 거죠. 모두가 책임자인 것 같지만 결국 아무도 결정하지 않는 상황. 이렇게 흩어진 책임감이 프로젝트를 서서히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 RNL,
즉 역할과 책임 매트릭스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모델 재학습이라는 업무 하나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최종 승인하며 누가 실행하고 어떻게 보고할지가 아주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죠. 이제 더 이상 누가 결정하지 하면서 기다리느라 시간을 버릴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R&R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기준, 이걸 킬 크리테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이 충족됐을 때 누가 과감하게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냅니다 라고 선언할 권한을 갖는가? 이 권한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요, 실패하는 프로젝트가 좀비처럼 계속해서 우리에서의 자원을 갉아먹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결국 AI를 쓰는 건 사람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이 인간적인 저항을 어떻게 하면 변화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AI를 도입하려고 할 때 아마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질문일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담긴 질문이죠. 혹시 이 AI 때문에 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 불안감을 그냥 무시하고 기술만 밀어붙이는 순간 그 프로젝트는 사실상 이미 실패한 거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인 인력 전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AI가 당신의 경쟁자가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걸 계속 교육해야 하고요. 둘째, 변화를 한꺼번에 들이미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도입해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셋째, 현장의 걱정과 우려를 들을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열어두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AI가 만들어낸 성과를 팀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이럴 때 비로소 그분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줄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한 진짜 청사진은 결국 무엇일까요? 첫째, AX는 그냥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바로 책임의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누가 무엇을 책임지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둘째, CXO는 무슨 거창한 직함이 아니에요. 성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단 하나의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R은 그냥 서류 쪼가리가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통제 구조인 거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조직의 AI 기술, 그 50%는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기술에 생명을 불어넣고 진짜 가치를 만들게 할 나머지 50%, 즉 사람과 조직, 그리고 이 책임의 구조는 과연 누가 어떻게 설계하고 있습니까?